안녕하세요. 3월도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 화요일 저녁인데요. 봄이 이제 거의 문턱까지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새란 닉네임을 봄도 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에비에이션 스토리를 줄여서 A 스토리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항공기체기술사 기출문제이자 단골로 나오는 문제로 그 두 번째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 초임계 에어포일 굳이 한글로 번역해 보았는데요. 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한번 저와 함께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본 출처는 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여드리면 먼저 AMT 핸드북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에어프레임 볼륨 1 그래서 또 제너럴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제너럴 여러 책을 인용하였는데요. 또 에어크래프트 스트럭처 있는 부분도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고요. 나아가서 본 영상에 사용되는 항공기 그림이나 일반 용어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키피디아나 위키미디어에서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제너럴이나 에어프레임이나 에어크래프트 스트럭처 부분 나아가서는 위키피디아가 거의 요즘에는 상용화되어 있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의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속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음속이란 소리 음이죠. 우리 음악할 때 그다음에 속도죠. 그래서 스피드 오브 사운드. 그래서 소리의 속도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리의 속도인데요. 이러한 음속, 소리의 속도는 음의 속도, 즉 1초당 340m, 1초당 340m.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 서서 야 하고 부르면 340m 밖에 있는 사람이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야 하면 340m 있는 사람이 듣는다. 이거는 뭐 공학적이기도 하지만 보통 초속 340m다. 이거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킬로미터라면 1224k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의 밀도나 음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5도씨에서 정의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속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subsonic 그래서 아음속이죠. 아음속. 예, 아음속은 0.8 요거 마하인데요. 마하 0.8에서 0.3에서 0.8 킬로미터로 따지면 367km에서 970km 즉 음의 속도가 367km 979 시간 내막히 간다는 얘기죠. 음속보다는 음의 속도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음의 속도보다 느린 거를 우리는 보통 아음속이라고 한다. 요거는 마순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랜소릭, 천음속이죠. 천음속은 보통 마하 0.8에서 1.2 물체의 주위의 흐름 속에서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하는 물체의 속도이다. 즉 우리가 천음속이라고 하면 트랜소닉이라고 하면 음속을 돌파하기 직전과 음속을 돌파한 순간 즉 공존하는 그 당시에 물체의 속도를 말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이 천음속이 바로 문제가 되겠어요. 음속을 돌파하기 전과 돌파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뭐 음속 구분을 한 번 더 보면 슈퍼소닉, 그래서 슈퍼소닉, 초음속이죠. 초음속. 초음속은 이미 음속부를 돌파한 경우죠. 음속보다 빠른 경우로서 1.2에서 마하수 5 정도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소닉이라 해서 극초음속이죠. 그래서 마하 5 이상을 말한다. 그래서 킬로미터는 6120km 이상을 음속의 5배다. 음속의 5배. 보통 음속을 얼마라고 한다면 1224라 그랬죠. 그죠? 1224의 5배 정도. 5배 정도를 보통 극초음속이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음속은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아천, 초극 이런 스타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음속을 나타내는 데는 마하수가 필요한데, 뭐 보통 우리가 마하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마하는 물체의 속도, 어떤 공기 매질 속을 이동하는 공기 매질 속의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변하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변하는 그 물체의 속도를 음속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보통 마하 1 정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충격파, 쇼크 웨이브라고 하면, 충격파는 어떤 유체 내에서 흐르는 어떤 그 매질이에요.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가 마하 1보다 작은 경우, 마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유체의 압축성을 무시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공기 속을 비행기가, 이러한 비행기가 비행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유체 마하 1로 지나갈 때는 그냥 매질의 변화 없이 이 물체가 지나가지만, 마하수가 커짐에 따라서 압축성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공기 매질을 지나가는 게 빠르게 지나가면 이 공기 주변에 있는 매질이 압축이 일어나겠죠. 압축이 일어난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체 표면에서는 국소적으로 초음속 되는 부분이 생기며 여기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기 매질 속을 이러한 비행기가 뚫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즉 마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기 매질에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마하 1 이상이 되고 지나가게 되면 요 비행기 표면이 매질에 닿는 요 부분에서는 속도가 초음속으로 하면 음속 이상 부분이죠. 이 음속보다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압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압축이 일어나는 데는 충격이 일어난다. 압축에 의해서. 즉 마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시하지만 마하 1보다 큰 경우에는 압축이 일어난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천음속이 되겠죠. 천음속.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서 음속 이하와 음속 이상이 공존한다. 거기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충격파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제 항력이 발생하는 걸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음속보다는 빠르고 느린 부분에서는 경기에서 충격이 발생한다. 음의 속도보다는 빠르고 느린 공존하는 부분에서는 충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천음속이겠죠. 공존하는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다.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날개 모양인데, 날개 모양. 날개는 그냥 익형이라고도 해요. 일반적으로 익형. 그래서 영어로 보통 하면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요. 에어포일. 요 날개는 보통 항공기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날개가 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날개가 있다면 요 부분을 단면적을 딱 커트했을 때, 이건 항체죠. 진행 방향이고요.
동체를 컷했을 때 단면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랐을 때 단면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요거를 에어포일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형상을 캠버라기도 하고 뭐 시위선 요 부분을 리딩 엣지, 여기는 트레이닝 엣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만 간단하게 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컨벤셔널 에어포일이라고 하면 요거는 보통 날개, 전통적인 날개 모양이에요. 컨벤셔널 에어포일은 보통적으로 윗먼 어퍼와 로어 사이 일정하게 일정한 모양을 이렇게 갖추겠죠. 그죠? 일정한 모양으로 갖추겠다. 이게 가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익형인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항공기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소로 비행할 때는 익형을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고속이라고 말하면 음속을 돌파하는 거죠.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 보면 슈퍼소닉이라고 뭐라 그랬죠? 슈퍼소닉은 초음속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예요. 물체가 요 항공기 날개 표면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초음속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돌파하는 순간에는 여기 스트롱 쇼크 웨이브가 발생하는 거죠. 충격파가 바로 꽝 하고 발생되면 문제는 여기서 날개 상단에서 공기가 매끄럽게 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쇼크 웨이브가 꽝 하고 충격파가 발생되는 순간에는 이 상단에 발생하는 순간에는 윙 윗부분에서 이렇게 separate boundary ruler 경계층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공기가 매끄럽게 타고 지나가야지 여기 앞부분에서 출발한 공기와 뒷부분에 출발하는 공기가 매끄럽게 떨어져 나가지 말고 흘러야지만이 양력이 발생해서 윙이 상단으로 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반대로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항공기 속도가 음속에 가까워지면 날개 주변에 가속되는 공기가 마하 1에 도달한다. 마하 1에 도달한다는 것은 마하 1이 뭐라 그랬죠? 초음속, 그죠? 마하 1에 도달하고 충격파가 발생된다. 마하 1 이하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천음속. 마하 1에 도달하고 충격파가 여기서 발생된다. 충격파가 이렇게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이 부분은 슈퍼소닉. 초음속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공기가 항공기에 비행을 하면 이렇게 슈퍼소닉 플로우가 형성되는데 여기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여기서는 쇼크 웨이브가 발생된다. 이러한 웨이브 드래그라 그러는데 웨이브 드래그 여기 파도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조파 항력 여기 어떤 구조죠. 파도의 모양을 형성하는 항력은 뭐죠? 항력은 우리 저항이라 그러죠. 우리가 바람을 안고 막 달려갈 때 가슴에 와서 공기가 닿아서 내가 더 앞으로 나가는데 저항을 느끼는 그게 그 항이에요. 그게 항력이에요. 항력.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하는 뿐만이 아니고 물체가 어떤 유체 속을 이동하는데 어떤 저항, 걸림돌이 도는 걸 우리가 항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파 항력, 그래서 파도와 같은 항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웨이브 드래그라고 그래요. 웨이브 드래그. 그런데 이렇게 쭉 충격파 뒤 공기의 속도는 감소된다. 공기가 타고 흘러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공기가 경계층에서 떨어지니까 속도가 감소되죠. 속도가 여기 스피드가 감소되면 프레셔 P는 어떻게 되죠? 프레셔 압력, 온도, 밀도. 프레셔, 템퍼레처, 밀도, 감마. 요 밀도는 상승한다. 이건 반대죠, 그죠? 요게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그랬었죠. 속도가 감소하면 압력, 온도, 밀도는 상승한다. 그래서 압력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상승하면 이 압력이
센 압력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항력이 되겠죠. 그죠? 공기의 흐름이 분리되어서 항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separate boundary layer, 경계층이 분리된다. 이 현상 때문에 항공기는 더 이상 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바로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하단에 있는 건데 윙의 단면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리딩 엣지 부분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상단을 그림상에서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요거를 쇼크 웨이브, 즉 슈퍼소닉 플로우를 길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거 직선으로, 거의 평평하게 직선으로, 그러면 쇼크 웨이브가 뒤로 좀 지연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압력이 센 압력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요 뒷부분 트랙 엣지 부분을 굴곡을 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 거를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즉 그림을 한번 그리면 상단은 이렇게 좀 평평하고 앞에 리딩 엣지 부분을 굵직하게 해서 이렇게 부분을, 그래서 하나, 둘, 요 세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면 쇼크 웨이브를 뒤로 지연시키면서 이 separate boundary layer를 뒤로 지연시키는 거죠. 설명을 보시면, 즉 쇼크 웨이브, 충격파 발생을 결론적으로 지연시키는 거다. 뭐가? 크리티컬,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이 천음속 범위의 파도 항력, 웨이브 드래그 조파 항력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을 지연한다. 뭐 결론 다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 초임계 에어포일이란 충격파 발생을 지연하고 천음속 범위의 파도 항력, 웨이브 드래그를 시작을 지연시킨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은 충격파 발생이나 웨이브 드래그는 같은 거예요. 충격파가 발생한 뒷면에 웨이브 드래그, 조파 항력이 발생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 초임계 에어포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컨벤셔널 에어포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에어포일 표현이 컨벤셔널 에어포일이라고 하면 음속 이하, 아음속대죠. 저속에서 비행하는 날개 에어포일 단면은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 슈퍼소닉 에어포일 형성인데요. 에어플로우인데 요게 이제 초음속,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에 쇼크 웨이브가 발생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쇼크 웨이브, 충격파가 발생되는데, 충격파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어서 웨이브 드래그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거는 파도 항력이나 조파 항력이라는데, 요게 문제인 거죠. 충격파 발생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웨이브 드래그가 발생되면 여기는 속도, 스피드는 어떻게 됐죠? 스피드는 내려가고 프레셔, 압력은 어떻게 올라간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통상적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그죠?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간다. 정상적인 거는 여기 날개 하면 압력이 높아서, 윗면이 낮고, 그러면 이렇게 잉면을 밀어 올리는 형상으로 돼서 이거를 우리는 양력이라 그러죠. 리프트. 양력이 이게 정상 노멀인데 여기에 파도 항력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조파 항력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프레셔가 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프레셔가 높아지면 압력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날개를 내려 누르겠죠. 그럼 이게 바로 항력이 되는 거죠. 항력.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러한 컨벤셔널 에어포일, 전통적인 날개 모양을 갖고 있는 항공기들은 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항력이 뚝 떨어지니까.
항력이 증가돼서 양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이죠. 나사에서 개발한 건데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은 요 부분과 앞부분 리딩 에이지 부분과 어퍼 윙 익명과 트레일 에이지 부분을 개선을 한 거다. 그게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인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은 나사에서 개발했으며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저저항식, 저저익형, 저저항익형. 그렇죠. 말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항이 적은 저항이 적은 날개 모양을 우리는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항이 적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항공기 속도가 음속의 80%, 여기 음속의 80%를 보통 물체의 속도를 음의 속도로 나눈 거를 마하라 한다 그랬죠. 마하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마하수가 0.8, 0.8이라고 하고 80%라고 하는데 그냥 마하 0.8, 마하 그러면 mh, 마하 0.8을 넘으면 익명상에 마하 0.8을 넘어서 보면 1이 초음속이죠. 그죠? 마하 1이. 마하 0.8, 즉 음속의 80% 정도에 가까워지면 날개 면에서 충격파, 쇼크 웨이브가 발생하는데 그 영향을 억제해서 슈퍼 쇼크 웨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서 날개의 공기 저항을 급격하게 증대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 날개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날개 단면을 설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은 나사에서 개발했다.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저저항 날개 모양이며 항공기 속도가 음속의 80%, 즉 마하 0.8을 넘으면 날개면에 충격파가 발생해서 그 영향으로 공기의 저항이 급격하게 증대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날개 단면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즉 천음속 범위에서 웨이브 드래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거죠. 뭐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요게 바로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인데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보면 1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increased nose radius 보면 여기는 이 앞부분 리딩 엣지라 그러죠. 리딩 엣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리딩 엣지 약자죠. 앞전 더 큰 앞전을 전통적인 익형보다 앞전을 크게 만든다. 앞전을 크게 만들고 크게 만들면 인해서 공기의 흐름을 더 많게 해주기는 거겠죠. 두 번째로서는 플랫 어퍼 서페이스. 플랫 어퍼 서페이스는 평평한 상부 표면. 이 상부 표면인데 이 상부 표면이 굴곡을 주다 보면 또 속도가 어떻게 되겠죠? 속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죠? 속도가 떨어지고 프레셔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이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평평한 상부 표면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레이닝 엣지 부분을 다운워드 커브를 준다. 요 부분이죠. 그죠? 트레이닝 엣지 부분을 아래를 더 구부려줘서 여기에 압력을 더 이상 어떻게 압력을 높여주어서 이 부분에서 항력이 이렇게 양력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준다. 이건 양력이에요. 양력. 자, 정리를 하면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은 음속의 80% 마하 0.8을 넘으면 쇼크 웨이브가 발생돼서 웨이브 드래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리딩 엣지의 레디우스를 크게 해주고 어퍼, 플랫, 윙 상단을 평평하게 해주고 트레이닝 엣지 부분을 더 구부려 준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기 날개 모양 중에서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